자, 다음으로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57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심 목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중심 목표 하면은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더넴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를 말했고 로스만이라는 학자가 두 가지를 말했는데 로스만은 과정과 과업을 말했고 더넴은 과정과 과업과 관계 중심 목표를 이야기했었죠. 자, 첫 번째 기억을 보니까 과업,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업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옳게 연결된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문제 해결이 과업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과업 중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집단 간 협동적인 관계를 수립하며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여러 집단 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여기에서 제가 간짜에 동그라미 쳤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문장은 리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리을 지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 집단 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이 대목에 별표를 쳐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협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동적인 관계니까 협동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협동 생각나는 모델은 지사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과정 중심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여기 리을 지문에 그걸 같이 넣어놨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 대목은 바로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이 대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향상이 생각나야 돼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능력 향상. 여기서 문제 해결에 키워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키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도록 한다가 더 중요해요. 따라서 능력 향상하면 지사계죠. 과정 중심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을도 과정 중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들어갑니다. 관계 중심 목표가 나왔는데요. 집단 송원 간 의사결정권 분배에 있어 변화를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관계 중심 목표 하면 두 개의 단어를 꼭 찾으시라 했어요. 하나는 사이간자, 간과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이 들어가 있고 변화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바로 관계 중심 목표가 되는 거구나. 여기에 보면 사이간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과업 중심 목표와 관계 중심 목표는 맞는데요. 니은과 리을이 잘못되었습니다. 니은은 과정 중심, 리을도 과정 중심이 됩니다. 57번 문제 체킹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 2번에 있습니다. 57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5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을 연결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넣어드렸는데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자 합의. 네, 맞습니다. 이게 앞에가 전략이라 하고 합의를 전술이라 하죠. 치사하게 맞고요. 사회행동 모델의 진상을 파악해서 논리적인 조처를 강구하자가 전략이 되고요. 이 진상이 즉 문제 원인인데요. 문제 원인에 따라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갈등 전술을 쓸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사회행동 모델은 우리들의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전략, 갈등 전술을 쓰는 것 사회행동 모델 맞습니다. 1, 2, 3번은 전략과 전술의 문제였습니다. 사회행동 모델,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이한 집단과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합의할 수 있겠네요.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합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죠? 네, 지역사회 개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행동 모델 아니에요. 사회행동 모델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들어갑니다.
사회계획 모델의 입장은 어떠냐? 지역사회 내의 집단들 간의 갈등적인 이해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 실용적이며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획 모델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은 좀 더 주민의 삶이 좋아지겠죠. 이런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획 모델이다. 지역사회 내의 집단들 간의 갈등적인 이해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사회계획 모델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58번 문제도 잘 알아놓으세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9번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보면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역이 키워드가 되네요. 여러분, 자활지원계획은 수급자별 자활지원계획도 있고요. 지역자활지원계획도 있습니다. 시, 군구 및 시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자활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매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수립한다. 2번 시, 군, 구청장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맞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짜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을 토대로 가로 광역 단위의 자활지원계획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겠죠. 여러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을 토대로 해서 광역 단위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의 자치구의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 단위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자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옳지 않은 내용이 나왔죠. 이거는 매년 수립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60번 문제는 사회행동 전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사회행동 조직이 타 조직과 맺을 수 있는 협력 동그라미, 협력 전술이라 하죠. 협력적인 관계는 협조, 연합, 동맹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조, 연합, 동맹. 협조라고 하는 것은 타 조직과 최소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맞고요. 동맹은 참여하는 조직들 간의 이슈와 전략을 합동으로 선택하는 보다 조직적인 협력 관계, 동맹이 아니죠. 합동이 들어가면 제가 연합이다 라고 했어요. 연합의 합자와 합동의 합자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맹은 유사한 목적을 지닌 조직들이 가로 영구적이고 전문적인 대규모의 조직 관계망을 갖는 것이다. 동맹 맞습니다. 자, 협조가 가장 협력이 적고요. 그 다음에 연합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동맹이다 라고 해요. 이 동맹이 가장 높으니 가장 고도의 전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구적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대규모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갔다는 것은 큰 조직이 하나로 합쳐진 건데요. 캠페인을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매우 바람직한 협력 관계가 동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라고 하는 거,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 가장 고도의 협력 전술이니까 전문적 활동에 유용한 것이
활동에 유용한 것이 바로 동맹전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60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6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임파워먼트 기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의식 제고, 자기주장, 권력 키우기, 역량 향상, 사회자본의 창출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5가지가 모두 임파워먼트 기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들을 한데 모아 문제의 원인이 밑줄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의식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문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식을 제고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주민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주장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쟁점을 정리하고 대중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제화한다.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대중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제화하는 것을 공공의제라고 하는데요. 공공의제의 틀 갖추기라고 합니다. 공공의제의 틀 갖추기. 이런 것들이 바로 임파워먼트 기술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앞에 자기 주장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력 키우기. 자원 동원과 조직화를 통해 가로 주민들의 권력을 키우는 과정이 임파워먼트의 기술이 하나인 권력 키우기가 됩니다. 역량 향상입니다. 조직을 설립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회자본의 창출 별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하고 사회자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자본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의식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 이론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겁니다. 사회자본의 창출,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인 관습에 바탕을 둔 자원으로서 물리적 자본과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우리들이 물리적인 자본 하면은 되게 이제 자금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본은 공동체 의식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인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죠. 관습을 통해, 전통을 통해 내려오는 것들이 연대감, 그것들에 의한 연대감,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자본이 되거든요. 자, 맞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창출이 바로 임파워먼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61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번 문제 해결했고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2번 문제는 주민운동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풀어봤죠. 주민운동 사례로 옳은 것은입니다. 비철금속단지나 석유화학단지의 공해추방운동, 주민운동 사례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은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 주민운동이라 했습니다. 국민 최저선,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죠. 국민 최저선 확보 운동은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민운동은 어떤 지역의 현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3번 문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라고도 말씀드렸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업무 문제인데요. 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하는 거 맞습니다. 이 자리에 평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가로 연계 협력 조정하는 역할,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협의회입니다. 맞고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부문화 조성하는 거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죠. 기부문화 조성 맞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교류, 사회복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사회복지사가 들어있네요.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협회 업무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사자가 빠지면 이거는 맞아요. 자, 사자를 빼고 읽으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하면 맞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업무가 된다. 그래서 중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3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12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